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최소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경남에서는 연일 미얀마 민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에 있는 2천여 명의 미얀마 교민들도 자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정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 우리한테 폭력하는 군부로 싸우겠습니다. 미얀마 이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지 벌써 한 달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대 집회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9년째 접어든 네옴 씨도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미얀마 사람들이 군부에서 총을 쏘고 부vol적으로 한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포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아마 300명이 다 이상 죽었고 체포하고 구금한 사람도 3,000명, 4,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시즌도 군부에서는 가족들한테 안 주는 상태도 많습니다. 네옴 씨는 언론에 보여지는 것보다 현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영상통화로 미얀마에 있는 친구에게 듣는 시위 현장. 그야말로 참혹할 정도입니다. 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만 처음으로 수능 거론했지만 지금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 일반인들에게도 손으로 쓰고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가기도 좀 어렵고 무섭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23일까지 알려진 사망자 수만 최소 250명에 달하고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날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날마다도 아니고 시간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도 데이터가 지금은 못 써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가 없어가지고 연구원에서 어떻게 사고가 되는지 얼마나 주는지 그런 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 3.15 부마항쟁의 역사가 쓰인 경남에서 미얀마 민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다리며 멀리서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더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얀마랑 같이 끝까지 해주세요. 우리 문민정부도 끝까지 국민들이랑 함께하여 싸우겠습니다. 군부를 쫓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기화가 되면서 경남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혈액 보유량을 놓고 울고 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입니다. 지난해 전국 헌혈 실적 1위를 기록할 만큼 시민 참여가 높은 곳이지만 헌혈 침대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체감할 만큼 헌혈자가 줄었고 무엇보다 10대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4.4%의 10대 헌혈자분들이 저희 창원센터에서 헌혈을 해주셨었는데요. 2020년, 2021년도에는 한 20% 정도, 그래서 한 전체 헌혈자의 한 4% 정도가 좀 빠지는 그런 결과를. 23일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31분. 지난주에는 2.61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4일분에도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A형과 O형 혈액은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 명절도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며 헌혈도 늘어 4, 5일분의 안정세를 보이던 기존 3월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실제 올해 경남의 헌혈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그 O형이나 A형 같은 경우에는 2.81분, 2.71분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같이 3.31분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형 병원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이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코로나 확산으로 단체 헌혈은 물론 개인 헌혈마저 준 경남. 자칫 수술과 응급 대응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의령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다음 달 7일 치러집니다.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저마다 의령을 살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인구 2만 6천여 명의 의령군.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의령군수 재선거에는 여야와 무소속 등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 의령읍에서 불임병까지 국도 25선 확장과 불임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 경남인재개발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의령 미래인구 단기 3만 명, 장기 5만 명을 만들어서 우리 의령군도 다른 시골에 못지않게 살만나는 그런 의령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도 정무특보를 지낸 국민의힘 오태한 후보, 불인 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과 명품 관광도시 도약, 호암 이병철 문화재 개최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감을 공감으로, 불신을 확신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공명정대 실사구시 어릉 제1의 정신으로 어릉을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령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무소속 오용 후보, 자굴산 한우산 연결다리 조성과 지역 특화 축제 발굴,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의령 통과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살고 싶은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두 줄기를 보면은 정주 여건 개선과 찾아오는 의령이 결국 의령의 살고 싶은 의령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무소속 김창한 후보, 공무원 인사혁신과 토요일 유통의 공기업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추진으로 위기의 의령을 되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공무원들이 인사도 투명하고 또 근무 요건도 좋아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석이 된 군수 자리를 놓고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령군. 경남 유일의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푸르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산불 진화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이제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훨씬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인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0m/s, 25m/s 하면 거의 태풍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 때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가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 투입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 헬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입니다.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작은 불씨 하나조차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되고.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 한 그루를 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지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솟구쳐 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나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소각하고 있지만 처리되면서 나오는 유해 가스까지 막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폐비닐도 제대로 모으면 공익을 위한 물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온 폐비닐이 공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대신 이곳으로 온 겁니다. 가장 먼저 비닐만 골라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들어가서는 기계도 망가질 뿐더러 제품도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닐은 필름류는 필름류끼리만 모아져야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만큼 힘든 걸 아시고 가정에서 버릴 때 꼭 좀 신경 써서. 자원이 되려면 다른 공정도 거쳐야 합니다. 자르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닐을 고체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불순물까지 걸러내면 틀에 넣어 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공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이런 폐 비닐이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생활계 폐비닐이나 농촌계 폐비닐을 이용해서 건설 자재, 그다음에 토목 자재, 건축 자재, 그다음에 조경 자재 이런 모든 빗물을 다루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자재를 개발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내고 소각 폐기해야 했던 폐비닐을 모아 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면 업체는 가로수 보호대 같은 공공 물품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무엇보다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그 폐비닐을 이용하여서 가로수 보호판으로 또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또 수명이 다한 재활용 보호판은 또다시 재생 원료로 리사이클함으로써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되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면 봉지 3,0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로수 보호대는 1조 원 규모. 제대로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석인 의령군수를 제외한 경남의 17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올해도 재산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 1,576만 원이 증가한 26억 3,225만 원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백두현 고성군수가 21억 4,301만 원, 박일호 밀양시장이 19억 6,827만 원 등의 순서였습니다. 한편 서춘수 함양군수가 2억 5,093만 원으로 도내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보다 3,416만 원 줄어든 7억 4,246만 원입니다. 전국 15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다음으로 재산이 적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4억 1,825만 원으로 전국 교육감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도민의 기대 수명이 83.09세로 3년 전보다 0.88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2019년 1.05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2019년 전국 평균인 0.92명보다는 많았습니다. 또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줄어든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비율도 늘었는데요. 도내 의료기관 수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2019년 기준 도내 13개 시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보건 의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상남도 지역 보건의료 기초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